So today, this workshop, we have Yoon from South Korea, and she's a lead organizer for DXC Korea. She has been involved in the movement for a few years now, and she will be giving us a workshop on direct actions. So, Yoon, if you could start sharing your screen, that would be great. Yeah. Wait, give me a second. Give me a second. Yeah, of course. Take your time. Sorry. Is it working for you? Yep. Perfect. It's my computer issue. Sorry, everybody. Do you want us to share? I think I choose another way. Like this one. No. Yeah, it worked. Perfect. Yeah. Now I speak in Korean now. Hi everyone. Thank you so much.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전역에 있는 동물권 활동가분들 내지는 동물권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스피치하게 되어서 말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말을 아주 빨리 하는 편인데 이 번역기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한국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주 빠른 한국어 발화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 한국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음에 역시 감사하고 많은 활동가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직접 행동으로 운동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디렉트 액션을 떠올렸을 때 무엇이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댓글로 입력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treme and demonstration necessary necessary could be violent. Best way to catch attention, confrontation. Yes, you guys already know about that. That's right.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동물권 운동에 관심이 많고 직접 행동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Direct action is very impactful and thought-provoking if people take the time to think about it. Yes!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보통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의 액션은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기 마련입니다. 저의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있죠? 뉴스나 기사에 보도가 될 때 저의 얼굴이 범죄자처럼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의 탈의 시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의 젖꼭지가 가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저희가 과격하고 무섭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행동으로 직접 행동이 분류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의 오해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직접 행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로서 정당화되고 있는 폭력들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X에서는 민권운동, 흑인 민권운동 사례와 되게 비교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흑인 민권운동에서는 문화가 되어버린 폭력, 너무 공기처럼 당연하게 되어버린 폭력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 그냥 식당에 가서 앉았어요. 백인 전용 좌석이라고 하는 분리 정책을 깨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았을 뿐인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붓고 물을 붓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곳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말이죠. 저희들이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육점에 가서 동물들의 시체 위에 국화꽃을 놓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국화꽃을 놓을 수 있어? 우리가 음식을 사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에 국화꽃을 놓고 조의를 표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생각의 전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 애도를 하는 공간인지, 어떤 폭력이 깃들어 있는 공간인지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숨겨진 폴리스 라인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저것이 폭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하지만 그 긴장 관계가 문화적으로 용인되면서 보이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매대 안에, 저 상품 안에 어떤 끔찍한 폭력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 없게 굉장히 평화적으로 연출을 하기 마련입니다. 직접 행동은 그 평화적인 연출을 깨부수면서 그 안에 있던 긴장 관계를 겉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폭력이 아니고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폭력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폭력을 우리가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찰이 와서 우리를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행동은 이러한 경찰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디에 권력이 있고 어디에 긴장 관계가 있고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그 모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무엇이 비폭력이냐는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직접 행동에는 다양한 직접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DX에서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폭력은 폭력에 맞서 싸우는, 저항하는 효과적인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론 서로를 돌보고 관계 맺는 돌봄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도덕성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전략으로서의 비폭력은 그러한 도덕성과는 조금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디의 소금 행진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간디의 소금 행진에서 영국의 독재와 영국의 식민 지배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사명을 위해서 그곳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비폭력 행동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이 우리가 원하는 동물 해방으로서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수단적으로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 일부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당위적이기 때문에 마땅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말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네. DXE의 핵심 가치는 이와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많은 DXE의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DXE 챕터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DXE에 5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핵심 가치로 우리는 맹렬하게 비폭력적입니다 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맹렬히 비폭력적인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억압적인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그 시스템에 휘말린 개인에게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말과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인데요. 시스템에 갇힌 개인에게 공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흔하게는 고기를 먹는 사람, 도살 노동을 하는 사람, 경찰, 공무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시스템에 휘말린 개인에게 공감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은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임을 명심하면서 그러한 개인들이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동물권 활동가들보다 알고 있는 다른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연대할 잠재적인 연대자인 것을 명심하면서 행동을 하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DXE에서는 도살 노동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직접 행동과 비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이러한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억압적인 정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중에서도 한국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위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들은 정말 종이 4장으로 시작했습니다. 4장에 종이를 코팅을 해가지고 50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500원은 1달러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1달러보다 적은 돈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종이 4장을 4명의 사람이 각각 가지고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문구를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한국에서 유명한 한국식 바베큐 집이었고 들어가서 돼지도 돼지답게 소도 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몇십만 몇백만 조회수가 몇천만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이 되었고 즉시 한국 모든 신문사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송에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일본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효과적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단한 액션을 취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감히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선을 우리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은 동물권 활동가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육식 식당에 들어와서 스피치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한 거죠. 이곳은 보호받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보호받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선을 넘으면서 코리아, 한국 언론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더 많은 활동가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4명의 활동가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명으로 일주일 만에 불어났습니다. 30명? 3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바로 불어난 활동가들과 함께 이번에는 마트에 가서 직접 행동을 했어요. 마트에 가서 아까 보여드린 국화꽃을 놓는 액션을 했었는데 그것이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첫 번째로 언론에서 우리를 전체 다 보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용기를 보고 우리랑 똑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들고 스피치를 한 액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백화점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어떠한 거리 음식점에도 가고 패스트푸드점에도 갔어요. 그리고 야구장에도 갔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스피치를 하고 방해 시위를 했어요. 이걸 disruption이라고 하는데요. 방해 시위를 하면서 이 더 많은 것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야구장에 간 것도 저희들이 갔던 농장에 한국의 큰 농장의 대표가 야구장에서 시구를 할 때 쳐들어가서 필드에 난입을 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거였어요. 이런 일상적인 공간에 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공간일수록 폭력이 당연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모을 수 있었는데요. 비질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애도를 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애도를 도살장 앞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비질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보는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살장에서 우리가 본 것을 다시 도시로 가지고 와서 폭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저희들이 도살장에 갔을 때 한국에서도 많은 얼룩소를 착유하여서 병들게 하는데 대부분의 소들이 젖을 강제로 착취당하면서 넘어져서 결국에는 영양이 없어서 넘어져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도살장에 갔을 때 젖소가 강제 착유가 너무 심각해서 젖꼭지가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활동가들이 이를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상의 탈의를 하고 시위를 했고 이 역시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활동가들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공개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공개 구조라 함은 이제 DXE 전 세계 챕터에서 공유되는 전략이에요. 마찬가지로 공유되는 전략인데 절도가 아니라 구조라는 의미로 신변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축산 및 실험 등 산업시설에서 고통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입니다. 네,
고통받는 수많은 동물들 중 구조되는 몇 명의 동물들로 하여금 동물 산업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좋은 곳으로 포장되는 끔찍한 산업시설을 고발합니다. 고통받는 동물 모습 자체를 드러내고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끔찍한 시설이었는지 알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절도죄에 해당되어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는 행동인데 저희들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단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고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다라고 말해줄 활동가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선 행동들로 하여금 더 많은 활동가들이 모이면서 더 담대한, 더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조된 돼지가 별이, 새벽이, 노을이인데요. 별이는 죽어있는 돼지였어요. 그리고 노을이는 아픈 돼지였어요. 아픈 돼지들은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돼지들이 아픈 돼지인데요. 그 중에 노을이는 정말 더 아픈 돼지로 농장에서 키울 가치가 없다고 해서 망치로 머리를 패서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살처분을 하는 돼지였어요. 그런데 노을이는 구조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었고 새벽이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병원에 바로 데려가자 새벽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동물권 활동가들이 동물 학대범으로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 열악한 시설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돼지 새벽이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더 커졌어요. 그 새벽이는 살아남았는데 한국은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작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남쪽과 북쪽이 쪼개어져 있거든요. 정말 작은 땅에 밀집 사육을 해서 살처분을 하는 게 일상적이에요. 왜냐면 정말 좁은 곳에 동물들이 갇혀서 한 명이 병들면 다른 돼지들이 다 같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일상인데 이런 곳에서 생추어리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벽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한국 활동가들은 한국 최초의 생추어리를 건립했습니다. 그것이 새벽이 생추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돼지를 실제로 보는 것이 처음이었고 새벽이는 구조될 당시에 이미 꼬리가 잘려 있었고 이빨이 뽑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의 모습을 보면서 아, 동물 학대의 증언자다 하고 알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새벽이가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본래의 돼지의 모습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락다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DXE에서 전 세계 챕터가 한꺼번에 동물 권리 장전을 선언하면서 점거를 했던 날이 있었어요. 동물 권리 장전은 DXE에서 제시하는 40년 동물 해방 로드맵의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 권리 장전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그날까지 직접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함께 도살장 앞에서 콘크리트로 몸을 묶어서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살장은 정당하지 않다. 축산업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직접 스스로 법원에 가는 액션을 감행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활동가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인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종이 4장으로 시작한 운동이 콘크리트만큼 커졌다. 그리고 우리의 용기가 종이 1장 같은 용기에서 콘크리트만큼 단단한 용기로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션이 또 더 큰 액션을 불러오고 더 큰 액션이 더더욱 큰 액션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정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재판을 1심, 2심까지 진행을 하고 현재 대법원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 권리 장전 케이스가 대법원에 현재 계류되어 있고요. 우리는 법정 안에서 동물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렇게요. 법정에 들어가서 활동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저곳에 동물들이 있고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밖에 우리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활동가들이 촬영한 비질 영상과 도살장 영상을 법정 안에서 재생했어요.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법정 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음으로 가득 찬 법정 안에서 1심 결과가 첫 번째 재판의 결과가 꽤 좋게 나왔는데요. 판례에서 말하기를 세계 유네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엔에서 어떻게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우리는 마땅히 동물 권리를 위해 움직여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판례를 말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동물은 물건이니까. 이런 식의 판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법원이 얼마나 모순적인가에 대한 액션을 전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Cycle of Momentum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큰 액션이 더 큰 액션을 불러오고 한 명의 활동가가 3명의 활동가를 불러오고 3명의 활동가가 10명의 활동가를 불러오고 10명의 활동가가 100명의 활동가를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행동을 조직했잖아요. 이렇게 티켓을 든다든지 농성을 벌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직을 했을 때 저희의 액션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흡수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이것이 지지할 만한 운동이다. 일부 이상한 사람들의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땅히 지지할 만한 정치적인 운동이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식이 생겼을 때 우리는 더 급진적인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더 급진적인 액션을 했을 때 또 더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고 또 대중적인 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이클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종국에는 더 큰 액션을 만들게 되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면서 우리는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XE의 비전인데요. 우리는 동물을 위한 정치, 사회적, 혁명적인 변화를 한 세대 안에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 역시 DXE 전 챕터 공유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에 동물 권리 장전의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 변화는 아시다시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게 되는 정치인들의 변화, 정치인들의 입법, 유명인의 활동가들이 모집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조직화를 시작합니다. 조직화를 하면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조직화가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런 촉발되는 하나의 사건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것으로 이어지게 조직화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지형을 바꾸게 되면서 정치적인 기후를 바꾸게 되면서 법 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하지만 이 사회는 최종적으로 정치인들이 바꾸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활동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려버립니다. 더 많은 사회 변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DX의 또 다른 핵심 가치로는 우리의 과제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라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화를 잘 해내기 위해서 단순히 동물권에 대한 정보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권 외에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흡수합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고 기존 사회 운동들, 흑인 민권 운동이나 여성 참정권 운동이나 퀴어 운동, 흑인 운동, 이 모든 운동들에서 참고를 하여서 운동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근거에 맞게 운동을 다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조직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나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풀뿌리 운동이니까. 여기 이모티콘은 막 조직화를 한다든지 화난 사람 앞에서 웃는다든지 이런 모든 게 우리의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에서 역할을 갖는 것이에요. DXE는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역할을 따로 구분해서 두냐면 우리의 삶의 조건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조건이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조직적으로 더 위험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역할과 조금 더 편하게 동참할 수 있는 역할,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역할에 자리를 구분해 두어야 우리가 삶의 환경에 맞게 들어갔다가 여기에 들어갔다가 저기에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XE는 태스크보다 일보다 작업보다 역할에 중심을 잡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안정적인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위험한 액션을 조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위험한 액션을 조직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여해서 absorption, 흡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흡수가 된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커뮤니티. 공동체 means community. 어, 서로 상호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운동에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앞선 역할들이 단순히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단단한 유대 관계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관계가 없으면 역할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 단단한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공동체가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말이에요. 운동에서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서 이 축산업을 맞서 싸워서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DXE에서 가져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사회운동이 지속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단일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운동에 참여했을 때 60% 이상 내가 그 사람이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런데 내가 친밀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이 운동에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도 운동에서 나갈 확률이 40%래요. 증가한대요. 증가한대요. 번역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공동체 유대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공동체야말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비로소 여기에서 모든 힘이 다 나오게 되는데 액션을 조직하는 힘, 더 용감한, 더 급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작은 일도 존중받는 힘, 그리고 더 큰 연대를 만들어내는 힘, 모든 게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국 DXE는 현재 정말 많은 연대 단체를 두고 있어요. 뭐 장애인 이동권 운동, 그리고 성노동자 운동, 그리고 멸종 반란, XR.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리고 많은 그런 반전쟁 운동들과도 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대를 하냐면 한국 운동이 직접 행동을 할 때 이 운동들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운동이 활동을 전개할 때 이 운동들에서 연대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DXE는 단순히 동물권 운동 아니면 비건 운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 운동으로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네, 사회 정의 운동.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역시 공동체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s this work? Okay.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성노동자 운동에서 행진을 하거나 집회를 할 때
DXE 공동체의 활동가들이 우리 저기 가자라고 해서 조직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되어서 간 DXE 활동가들이 청노동자 해방운동에서 뿜어내는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운동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DXE가 왔나 봐. DXE 동물권 활동가들이 왔나 봐. 동물권 활동가들 진짜 급진적이잖아. 동물권 활동가들 진짜 강력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입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동물권 활동가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 동물권 활동가들이 저 현장, 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연대를 하기 때문에 더 큰 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연대는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 문자를 주고받는 것 이상으로 직접 만나고 현장에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연대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Yes! Sorry, Ian. I think the Wordly just stopped working. Just like a 어, last few minutes though. It was working pretty well. Just give me 1 second. Wendy, are you there? Yeah. Do you I'm know here. what's happening? Not sure. Let me send an invite to everyone again. Yeah. yeah, just one page. Is it working now? Is it live streamed, Wendy? 되나? Okay. I think it stop its live stream. Let me connect it back again. Okay. Thank you everyone for Yeah, your patience. Please give me 2 minutes. Yeah, thank you, Wendy. Yes. I think the translation has been working pretty well. I hope people were able to read those. Please type in chat how you're finding the translation quality to be in your language. Yay, great. I think now it's working again. 어, Perfect. Okay, you can begin now, Yun. 제 생각에는 홍역기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놓친 페이지가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공동체로서 연대를 만들어낸다는 말을 했는데요. 공동체로서 연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활동가들이 이미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대 단체들의 운동들에 함께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노동 운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동물권 활동가들이 끈끈한 공동체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힘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우리의 운동인 것처럼. 그러면 그 활동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딱 봐도 동물권 활동가들이야. 딱 봐도 급진적인 동물권 활동가들이 이곳에 온 거야. 동물권 활동가들은 진짜 강력해. 이런 소문이 납니다. 왜냐면 끈끈한 공동체로 끈끈한 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큰 연대가 구축되는데 저는 이것들이 단순히 연대 단체들 대표들 간의 대화나 아니면 단체로 만나는 행동들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활동가들이 풀뿌리 활동가들이 해당 연대 단체의 활동가인 것처럼 함께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권리 운동과 저 권리 운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직접 그 운동에 가담하면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가들이 와 동물권 활동가인데 청노동자 운동에도 진짜 관심이 많네? 생각해보니까 연결돼 있는 것 같아 라는 인식을 모든 활동가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역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제였습니다. 시간 맞추려고 애썼는데 시간 잘 맞춘 것 같아요.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Yun. Thank you for your inspiring speech. I'm happy to go if while Natalia finds her. Yes, sure. Gulan, you go first. Great, thanks. So I was in the Thailand and Indonesia group, and although we were a small group, we had quite a few notes. And just to kind of answer or to go through the questions, I think what we found was, so what are the groups are out there that we're engaging with or are familiar with? And just off the top of the notes here, we have women rights groups, we have pro democracy groups, we have animal rebellion, Animal Liberation Front, PETA. So we did find that there's a lot of global groups which are doing different work in different, whether it's campaigning or whether it's doing advocacy work. But also, I think within Indonesia and Thailand, there are also smaller groups as well, which are also doing their own campaigning and their own advocacy at different levels. So the other question was, how do we support them? And then I guess on the flip side of that is, how do they support us? So we did find that, with a lot of these organizations that and groups, everyone is really kind of doing their own thing. And we're finding that there's maybe some gaps in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nd also within strategy of how everyone is doing everything. Like, we believe that collectively we can probably do a little bit more impactful work if we just knew what everyone else was doing. Because the only way that we hear about another organization or a group or part of the movement is when they actually do something, perform something, or go ahead with a campaign, and then we're only kind of catching up. So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we identified, is probably to focus on things like collaboration, further engagement, building out collective strategies, whether it's with the bigger global organizations or within the country with the smaller organizations, just aligning everyone up so that we're not just, again, going out there and kind of chipping away, but we're going out there collectively, whether it's in the streets with demonstrations or whether it's engaging government or corporates. It's one front that's kind of aligned with one strategy to achieve something. And on the flip of that, how did they support us? And again, it's about that engagement. It's finding out what we are doing, how we're doing it, and then to find the synergies in the collective again at what we're trying to do, so that we can best support each other, and also hopefully we can achieve a little bit more in the long run. And so I'm just going to briefly look over our notes here. Yeah, so, and again, we just found across the greater movement, there's different segments, and not everyone is kind of working in silos, and that comes all the way down to the climate activists or the climate change activists, to the animal advocacy activists, to gender rights activists, that we seem to have kind of divided the movement, and everyone's kind of moving ahead in their own space. And there's a lot that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but again, there's just kind of a lack of communication. I think it was very important for us to show that there's a nexus between all of this. So what's happening in the climate change space, in the animal advocacy space, whether it's on the ground or whether it's in boardrooms trying to make changes in policy, et cetera, that we're all moving towards ultimately one cause. And all these things are interlinked. So again, it's to find that link between everything to build a stronger community, and then to have a greater kind of front to address some of the problems. Yeah, and if there's anything that I've left out from our group, so I just glance over the notes, please, Do, Aim, Alden, jump in as well, just to make comment. Thanks. Thank you, Gulan, for your input. Yun,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or anything to add? Oh,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No, it's good. Oh, okay. Thank you. Then now we will have Natalia. Okay, hello. Well, first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organizing this workshop. I would also like to issue a disclaimer. I don't know a lot about activism, but I'm here because I want to learn. And well, in my group, I was with a friend actually from Spain,
And we talked a bit about the situation in our country. Obviously, they are more into activism, and they know much more. So basically, they were telling me things, and I was writing them down. And I thought, well, since they have done most of the thinking, I will be the speaker. So what we found out was that in general in Spain, there's not much of a network because the community is very branched. Of course, we have organizations like political parties like PACMA. We have a lot of sanctuaries. We have a lot of NGOs. But the problem is that most organizations have a very goal-oriented outlook. They are focused on specific campaigns, and there is not a group that takes care of everything and seeks to collaborate in different campaigns. We also found out that communication between these campaigns is very lacking because sometimes their views don't match. So for instance, we have a lot of people that are against bullfighting, but are not against vivisection, for instance, or maybe they are not vegans. So there is this mismatch between people who may not like using animals in entertainment, but they don't mind if it is used for scientific purposes, for instance. So talking about how we could bridge that gap so that we could support each other, we thought that the last speaker system of support was very good. We really liked it, and we thought it was very effective. So maybe this is precisely what activism in Spain needs. There are many different strategies. There are people trying to change the laws. There are people who are trying to change the system from within by getting into the academia or becoming a politician. There are people educating the younger generations, but they all need to work together. So we need constant feedback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se groups. We also think we are currently lacking a support system. We think that there's a need for economic support, but also for moral support. And well, finally, we think that the need we have is to overcome this discomfort that some people may have with working with people that do not share all of their views, and bearing in mind that the objective,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eir care for animals' well-being. So they are not joining an organization because they want to end bullfighting because of themselves. It's because of the animals' well-being. So maybe we need to overcome a bit these gaps we may have in ideology with other people and learn from them. And maybe in the end, we will find out that someone who is against bullfighting in the end also becomes vegan. And well, that was a bit of our talk. I don't know if my partner would like to add something else or that. Okay. Thank you, Natalia. That's very good input. And Yoon,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about this? Any comments? Can I speak in Korean? Sure, Sorry, we have a translation. 한국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스페인에서 투우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멋진 액션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개식용 반대에 대한 운동이 크게 있습니다. 개를 먹거든요, 한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가 크게 있음과 동시에
돼지나 소나 닭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배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개를 먹는 거는데 dog meat, I mean dog meat in Korea. Many people eat dog in Korea, so the dog meat, anti-dog meat activism is very big in Korea. But nobody think about the pig meat, cow meat. Yeah, that's very similar things in that situation. But I think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축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공통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축산업이고 한국에서는 개식용과 동물 실험과 온갖 문제들이 함께 있는데 축산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동물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급진적으로 말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Yoon. Thank I you. think, yeah, you made a great point. That's all very similar. And because of the time limit, we cannot ask everyone to share, but please to share your breakout room section discussion in the chat. We would like to hear from you. And now let's move on to Q&A section. And we have some questions for you. And would you like to answer for us? The first question is, how do you ensure safety of activists involved in direct actions? We separated the team, like red team, yellow team, green team, blah blah team. Why we separate team is 우리는 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섬세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We check about the dangerous things. 네, 감당할 수 있는지. Who can handle about that? So, red team means more dangerous team. Like 감옥에 갈 수 있거나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사람들의 팀을 따로 구성해서 그 활동가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팀 같은 경우는 체포될 수는 있으나 체포될 때 위험하지 않은 합법적인 위치에 그 활동가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린 팀은 전혀 문제가 없을, 하지만 체포는 될 수도 있지만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체포될 때 경찰이 이렇게 죄가 없는 활동가를 체포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더 강력하게 항변할 수 있는 팀을 둡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 중에 나는 위험 부담을 지고 싶다, 나는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활동가 한 명이 있어도 1000명의 활동가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Yep, I'm finished. Thank you, Yoon. And another second question for you. In some countries, other social justice movements are still unaware of animal justice issue. In your case, how did you get support from other social justice movements?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not about the food. The important thing is violence. 왜냐하면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사회 정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밥을 잘 챙겨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밥을 잘 다 챙겨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건강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항상 싸우느라 바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폭력이다, 이것은 시스템이다, this is system,
this is systems violence.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 걸로 싸우고 있구나. Oh, that's the same thing. What I fighting things.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폭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That's all. It's good? Thank you, Yung. Because of time, we don't have all the time to answer all the questions, but please do leave your comments or question in the chat section, and we will try to answer you after. Okay. Yung, thank you for your amazing speech and very inspiring, and especially when you talk about the you and your group went to the court and you play the video part. I think that's really powerful. And I think we personally,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like that in Taiwan. So I think it's really great to learn about this. Thank you.